더위사냥 건물에 있는 과거 공산국가 나라들이 많고, 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은 한국발 우즈베키스탄 관련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기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2018년, 2019년 외국인 출입국 통계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통계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출입국하는 국적자들이 중국, 그리고 베트남, 태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의외로 4위더라고요. 2019년을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 출국을 하고 2만 6천 명이 입국을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 순위가 미국. 표를 보시면 대부분 공산국가, 과거 공산국가 나라들이 많고, 일본이 안 보여요. 일본이 2019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많이 감소된 것 같고, 우즈베키스탄 여권이 대한민국의 관문이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빈도가 전 세계에서 4위로 많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가 활발하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그리고 6위가 러시아, 7위가 카자흐스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혹시 타스켄트 주 장기하타 지역에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약학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도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아마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빌려주든지, 어쨌거나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약학대학을 하나 설립하게 될 것인데,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약대 건립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된 기사긴 한데 7월 27일 기사니까,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 수준이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 한국 기업에 관련된 기사인데, DYPNF라고 하는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 100억 규모의 PCS 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공지가 떠요. 발주처는 우즈베키스탄의 엔터 엔지니어링. 엔터 엔지니어링 혹시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칸딤 가스전 사업의 주간 시공사가 엔터 엔지니어링이에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과 프로큐먼트를 하고, 공사는 엔터에서 했고요. 후모 아레나라고 아이스하키 경기장, 빙상 경기장 있잖아요. 그것도 엔터 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엔터 엔지니어링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회사인데,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의 주간 시공사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PCS 설비가 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화 IMC라고 하는 회사가 우즈베키스탄 국영 타이어 제조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기사가 뜨는데, 이 국영 타이어 제조 기업 이름이 비린치라고요. 비린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앙그렌에 가면 그 앙그렌 경제자유구역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이 브린치라고 하는, 브린치가 아마 제1, 넘버1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가을엔가 한번 갔었는데 보러, 그 당시에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었어요. 멈춰 있었고, 자본이나 기술을 중국에서 가져온 걸로, 중국과 합작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기업에서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타이어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인천시에 지난달 말에 스리다리아는 이제 여기 지작주 바로 옆에 있죠. 지작주하고 타시켄트주 사이가 스리다리아주인데, 인천시와 스리다리아주가 보건 의료 협력에 나선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이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그리고 보건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 정보 교환 등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부가 인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좀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지난번 6월 말이었죠. 6월 말 7월 초 우즈베키스탄 투자부에서 부총리하고 그 일행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을 미팅을 하고 그 한국 우즈베키스탄 FTA 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출하죠. 다른 거는 특별한 게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게 주로 체리, 그리고 목화, 면펄프, 또 뭐가 있죠? 면펄프하고, 감초. 감초는 사실은 여기에 우리 교민들이 다 작업해가지고 보내는 거라, 한국 기업끼리 이제 교역을 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FTA와 관련된, 일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출하는 거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FTA 협정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그 통관 검역 절차가 복잡해서 뭐 농산물의 신선도라든가 또는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게 많나 봐요. 그래서 그게 바뀌면 아마 농산물 수출에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ESC 활동 강화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 좀 크게 하고 있잖아요. 텍스타일 공장을 3개나 가지고 있고 기타 뭐 발전소 관련된 그 상사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가 그 CSR 이 CSR이 뭐죠?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맞아요. CSR이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그런 레포트 보고서인데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 기업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 대우 상사죠. 그런 내용이 좀 하나 있었고요. 어쨌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2대 목동병원이 우즈베키스탄 HIS 아마 이게 호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데 그런 관련된 사업을 KT와 같이 진출하려고 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지금 타시켄트 아동병원 뭐 아시겠지만 그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이제 주관 사업 해가지고 병원 오퍼레이션 관련돼서는 부산대 병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동 전문 종합병원으로는 꽤知名도가 있는 병원입니다. 이대목동병원도 해외 특히 이제 CIS 러시아 쪽에 진출 교두보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관련 사업 분야를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 아직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사업 기회가 이번에 그 종합병원 타시켄트 종합병원 하면서 우리나라의 메이저 종합병원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을 또 트라이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안병동 암센터도 또 있으니까 한국 의료 산업의 러시아 CIS 진출에 우즈베키스탄이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DCF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발전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1.6기가와트, 1600메가와트를 2030년까지 건설을 해서 전체 전력 공급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현재는 이제 화력 발전, 가스라든가 석탄, 화력 발전이 이제 80%고 10%가 수력 발전이에요.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타지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그 얘기가 뭔가 했었어요. 봤더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국토의 90%가 산인가? 그래서 그 눈 녹은 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수력 발전을 전체 발전량의 60%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즈스탄이 그 싼 타지키스탄의 전기를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타지키스탄이 전력 생산량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한 2주쯤 전에 타지키스탄이 일방적으로 전기 수출 당분간 못하겠다 그렇게 배째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즈베키스탄도 전기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경제 발전 속도와 맞춰가지고 전기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부는 친환경으로 하겠다. 제가 참여했던 그 탈리마르잔 복합화력 발전소 그게 약 960메가와트, 940메가와트 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진행됐던 게
탈리마르장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 있었고 타이아타시 발전소 지금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발전소는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 중에 또 보면 아랍에미리트 기업 마스다르라는 회사가 500메가와트급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ACWA 파워가 1기가와트급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고 또 사마르칸트 지역의 프랑스 토탈 에런이라고 하는 회사가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우즈벡 정부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천에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그게 뭐죠? 우즈베키스탄 무역센터?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하여튼 뭐 인천에 있잖아요. 거기 그쪽 더위사냥 건물에 있는 그 우즈베키스탄 그 무역대표부다 맞죠?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에서 뭐 노후한 발전소 현대화 산업에 대한 협의를 했대요. 우즈베키스탄 정부 쪽과 온라인 미팅을 했는데 그게 현대 엔지니어링도 다시 참여를 해서 이미 이제 2개를 실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가 새로 건설하는 발전소 2개를. 그래서 그런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에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력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온 기사들 중에 코로나 관련된 기사 다 빼버리고 경제 산업 관련된 기사만 추려보면 한 이 정도 기사가 최근 한 1, 2주 동안 우리나라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우즈베키스탄 관련 기사입니다. 오늘 한국 미디어가 바라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우즈벡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